3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였다. 세월의 흔적이 깃든 얼굴들이었지만 모두의 눈에는 빛나는 청춘의 잔상이 남아 있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웅성거리는 대화와 간간이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김철수는 문가에 서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들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몇몇은 알아봤고 몇몇은 이름표를 봐야 겨우 기억이 났다. 그의 시선은 한쪽 테이블에 고정됐다. 그곳에는 박영수가 있었다. 박영수는 여전히 동창들의 중심이었다. 넉살 좋은 웃음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모두를 휘어잡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그의 모습에 철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영수는 어깨까지 오는 긴 머리를 쓸어넘기며 잔을 들었다. 그의 매끈한 얼굴에서는 세월의 고통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철수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 철수는 망설이다가 빈자리 하나를 찾아 앉았다. 옆자리에 최민호가 철수를 발견하고 반갑게 어깨를 두드렸다. 어이 김철수, 너 아직도 그 동네 사냐? 민호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너랑 영수랑은 쭉 옆집 살았겠네. 철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니 이사 간 지 꽤 됐어. 그래 이상하다. 내가 듣기로는 영수가 너 아직도 거기 산다고 하던데. 민호의 말에 철수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이윽고 박영수가 사람들 틈을 헤치고 철수에게 다가왔다. 얼굴 보기 힘든 김철수 아니야. 영수는 시익 웃으며 철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여전히 왜소한 너를 보니 옛날 생각나네. 장난스러운 영수의 말에 철수는 어색하게 웃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냐? 응 뭐 그럭저럭. 너야 잘 지냈겠지. 철수의 시선은 잠시 영수의 손목에 채워진 값비싼 시계로 향했다. 성공한 사업가의 여유가 온몸에서 흘러나왔다.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은 동창끼리. 영수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그 안에 불쾌감은 없었다. 오히려 뭔가 기분 좋은 표정이었다. 그때 강미숙이 테이블로 다가왔다. 영수, 내가 여기 있었구나. 빨리 건배하자는데. 미숙은 철수를 힐끗 보더니 애써 모른 척하며 영수에게 바짝 붙었다. 철수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피하려는 듯한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30년 전 그 사건과 관계된 친구들 중 한 명이었다. 철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어렴풋이 잊고 있던 기억들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오기 시작했다. 이 동창회가 그저 즐거운 재회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영수와 미숙이 자리를 떠나고 철수는 멍하니 빈잔을 만지작거렸다. 문득 그의 귀에 뒤편에서 들려오는 대화 조각이 들려왔다. 그때 일 말이야. 김철수만 모르고 있겠지.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모를 리가 없잖아. 조심해. 박영수가 듣겠어. 철수는 컵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의 심장이 쿵쿵거렸다. 30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철수는 동창회장을 벗어나 레스토랑 테라스로 향했다. 서늘한 밤 공기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술 기운 때문인지 웅웅거리는 귀 속에 또렷하게 박히는 목소리가 있었다. 김철수만 모르고 있겠지. 그 목소리는 분명 철수를 겨냥하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푸른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졌다. 30년 전 그날 모든 것이 뒤바뀌었던 그날 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늦은 밤이었다. 골목 어귀에서 피어오르던 붉은 불꽃, 그리고 박영수의 당황한 얼굴. 그때 영수는 그의 옆에 서 있었다.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우리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철수는 멍하니 불길을 바라봤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왔고 그들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갔다. 철수는 그날 이후 침묵했다. 자신과 영수 그리고 몇몇 친구들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철수는 담배를 발로 비벼 껐다. 그 비밀은 평생 그를 짓눌러 왔다. 그로 인해 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원래 가려던 명문대도 포기하고 작은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영수와 달리 그는 평범하다 못해 초라한 삶을 살았다. 자신은 그렇게 무너졌는데 박영수는 성공했다. 동창의 테이블로 다시 돌아왔을 때 박영수는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강미숙은 그런 영수의 옆에서 여왕처럼 우아하게 웃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그때 그날의 흔적 따위는 전혀 없었다. 너무나 태연한 모습에 철수는 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최민호가 철수에게 빈 잔을 채워줬다. 표정이 안 좋네. 영수한테 한 잔 따라줘야지. 철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영수에게 다가갔다. 잔을 부딪히는 순간 영수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너 그때 일 말이야. 계속 침묵해주는 게 좋을 거야. 철수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다. 협박이었다. 미숙이 철수와 영수를 번갈아 보며 웃었다. 김철수, 넌 뭘 그렇게 심각하니? 미숙의 눈빛은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철수는 미숙의 잔에 술을 가득 채웠다. 오래된 친구라 술도 마음껏 따라주는구나. 영수는 크게 웃었지만 철수는 그의 눈에서 싸늘함을 봤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알기 위해선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철수는 동창회장을 천천히 둘러봤다. 영수와 미숙 외에 그날 사건에 연루된 친구들은 누가 있을까? 그는 잔을 든 채 조용히 다음 행동을 준비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동창회 다음 날 철수는 이른 아침부터 움직였다. 야행성인 그에게는 낯선 시간이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졸업 앨범을 펼쳤다. 사진 속 밝게 웃는 얼굴들이 30년 전 그날 밤을 기점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강미숙의 얼굴에 닿았다. 미숙은 당시 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여학생이었다. 그리고 박영수와는 항상 붙어 다니는 그림자 같았다. 그날 밤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다. 철수는 앨범 속 또 다른 얼굴을 찾았다. 유독 창백한 얼굴로 웃고 있는 한 여학생. 최유진이었다. 그날 밤 그녀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다. 유진은 앨범 속에서도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오랜 수소문 끝에 철수는 유진이 사는 곳을 알아냈다. 낡은 주택가 골목 깊숙이 위치한 작은 슈퍼마켓이었다. 철수는 망설이다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지친 표정의 유진이 그를 맞이했다. 유진은 철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저 김철수야. 유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손에 들고 있던 캔 음료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끼익 굴러가는 캔을 주우려는 철수의 손을 유진이 다급하게 잡았다. 아니, 내가 주울게.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유진아, 30년 전 그날 밤 일 혹시 기억나니? 유진의 얼굴은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을 심하게 떨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덩치 큰 남자가 들어섰다. 유진아, 이 사람이 누구야? 남자의 거친 목소리에 철수는 몸을 돌렸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영락없는 조폭의 분위기였다.
유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댔지만 남자의 시선은 철수를 노려봤다.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직감이 들었다. 철수는 서둘러 가게를 빠져나왔다. 슈퍼마켓을 나서자마자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고 박영수의 얼굴이 드러났다. 여긴 무슨 일이야, 김철수. 차가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철수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영수는 이미 철수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3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은 결코 쉽게 밝혀지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다. 철수는 박영수가 슈퍼 앞에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가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후퇴할 수는 없었다. 아니, 이제 와서 멈출 수도 없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은 3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캐내야 했다.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다. 유진은 분명 뭔가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남자는 유진을 지키기 위한 존재일까 아니면 영수의 손발일까? 철수는 다시 한번 졸업 앨범을 펼쳤다. 그날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얼굴을 찾기 시작했다. 이름이 김민식이었다. 당시 학교의 문제아였다. 민식은 늘 혼자였고 어딘가 모르게 어두웠다. 졸업 후 한 번도 소식이 들리지 않던 김민식. 철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의 행방을 추적했다. 오랜 검색 끝에 폐쇄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김민식이라는 이름의 계정을 발견했다. 마지막 접속일은 꽤 오래전이었지만 우연히 게시글 하나를 읽게 됐다. 그 게시글에는 짧은 일기 형식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그 골목 불타오르는 잔해 속에서 내가 본 건 진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침묵했다.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철수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렸다. 그가 찾던 진실의 파편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내용은 없었다. 철수는 다시 유진에게 연락하기 위해 그녀의 슈퍼마켓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밤이 깊은 시간을 택했다. 가게 문은 닫혀 있었고 주인은 고요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게의 뒤편을 둘러보던 중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쪽문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귀를 기울이자 안에서 작은 말소리가 들려왔다. 미숙의 목소리였다. 유진아, 왜 아직도 김철수랑 만나? 미숙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분노가 서려 있었다. 어머니 치료비는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철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유진은 미숙에게 약점 잡혀 있었다. 그러면 내가 다 말해버릴 거야. 박영수 대표님도 다 알고 계셔. 유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말 안 했어. 닥쳐, 넌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돼.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철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쪽문을 벌컥 열었다. 미숙은 철수의 등장에 비명을 질렀다. 유진은 혼비백산하여 주저앉았다. 미숙의 눈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가득 찼다. 넌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철수는 미숙을 노려봤다. 내가 뭘 그렇게 숨기려고 하는지 이제 밝혀야 할 시간이야. 철수는 박영수가 슈퍼 앞에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가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후퇴할 수는 없었다. 아니, 이제 와서 멈출 수도 없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은 3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캐내야 했다.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다. 유진은 분명 뭔가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남자는 유진을 지키기 위한 존재일까 아니면 영수의 손발일까? 철수는 다시 한번 졸업 앨범을 펼쳤다.
그날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얼굴을 찾기 시작했다. 이름이 김민식이었다. 당시 학교의 문제아였다. 민식은 늘 혼자였고 어딘가 모르게 어두웠다. 졸업 후 한 번도 소식이 들리지 않던 김민식. 철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의 행방을 추적했다. 오랜 검색 끝에 폐쇄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김민식이라는 이름의 계정을 발견했다. 마지막 접속일은 꽤 오래전이었지만 우연히 게시글 하나를 읽게 됐다. 그 게시글에는 짧은 일기 형식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그 골목 불타오르는 잔해 속에서 내가 본 건 진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침묵했다.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철수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렸다. 그가 찾던 진실의 파편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내용은 없었다. 철수는 다시 유진에게 연락하기 위해 그녀의 슈퍼마켓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밤이 깊은 시간을 택했다. 가게 문은 닫혀 있었고 주인은 고요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게 뒤편을 둘러보던 중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쪽문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귀를 기울이자 안에서 작은 말소리가 들려왔다. 미숙의 목소리였다. 유진아, 왜 아직도 김철수랑 만나? 미숙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분노가 서려 있었다. 어머니, 치료비는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철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유진은 미숙에게 약점 잡혀 있었다. 그러면 내가 다 말해버릴 거야. 박영수 대표님도 다 알고 계셔. 유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말 안 했어. 닥쳐, 넌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돼.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철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쪽문을 벌컥 열었다. 미숙은 철수의 등장에 비명을 질렀다. 유진은 혼비백산하여 주저앉았다. 미숙의 눈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가득 찼다. 넌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철수는 미숙을 노려봤다. 내가 뭘 그렇게 숨기려고 하는지 이제 밝혀야 할 시간이야. 철수는 박영수가 슈퍼 앞에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가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후퇴할 수는 없었다. 아니, 이제 와서 멈출 수도 없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은 3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캐내야 했다.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다. 유진은 분명 뭔가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남자는 유진을 지키기 위한 존재일까, 아니면 영수의 손발일까? 철수는 다시 한번 졸업 앨범을 펼쳤다. 그날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얼굴을 찾기 시작했다. 이름이 김민식이었다. 당시 학교의 문제아였다. 민식은 늘 혼자였고 어딘가 모르게 어두웠다. 졸업 후 한 번도 소식이 들리지 않던 김민식. 철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의 행방을 추적했다. 오랜 검색 끝에 폐쇄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김민식이라는 이름의 계정을 발견했다. 마지막 접속일은 꽤 오래전이었지만 우연히 게시글 하나를 읽게 됐다. 그 게시글에는 짧은 일기 형식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그 골목 불타오르는 잔해 속에서 내가 본 건 진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침묵했다.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철수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렸다. 그가 찾던 진실의 파편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내용은 없었다. 철수는 다시 유진에게 연락하기 위해 그녀의 슈퍼마켓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밤이 깊은 시간을 택했다. 가게 문은 닫혀 있었고 주인은 고요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게 뒤편을 둘러보던 중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쪽문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귀를 기울이자
안에서 작은 말소리가 들려왔다. 미숙의 목소리였다. 유진아, 왜 아직도 김철수랑 만나? 미숙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분노가 서려 있었다. 어머니, 치료비는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철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유진은 미숙에게 약점 잡혀 있었다. 그러면 내가 다 말해버릴 거야. 박영수 대표님도 다 알고 계셔. 유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말 안 했어. 닥쳐, 넌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돼.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철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쪽문을 벌컥 열었다. 미숙은 철수의 등장에 비명을 질렀다. 유진은 혼비백산하여 주저앉았다. 미숙의 눈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가득 찼다. 넌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철수는 미숙을 노려봤다. 내가 뭘 그렇게 숨기려고 하는지 이제 밝혀야 할 시간이야. 박영수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철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넌 지금 이깟 조작된 영상을 믿는 거야. 영수는 발악하듯 소리쳤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철수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철수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낸 뒤였다. 영수야, 이제 그만 인정해. 내 죄가 30년 만에 드러났을 뿐이야. 철수의 차분한 말에 영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눈은 공포와 좌절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대표실 문이 활짝 열리고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김철수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한 직후 증거물을 가지고 이곳으로 왔다. 영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형사들은 박영수 대표를 살인 방화 및 공갈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그의 거친 저항은 허무하게 제압되었다. 성공한 사업가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뉴스 속보는 실시간으로 박영수의 체포 소식을 전했다. 오랜 친구를 협박하고 심지어 살인 방화까지 저지른 파렴치한 기업가. 30년 만에 드러난 진실에 세상은 경악했다. 인터넷 게시판은 박영수를 향한 비난으로 들끓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철수와 유진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강미숙은 박영수가 체포되는 장면을 TV로 지켜봤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다. 자신도 모든 진실을 알고 침묵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덮쳤다. 미숙은 곧장 경찰서로 향했다. 늦게나마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제라도 지독한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다. 유진은 철수와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30년 묵은 응어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이제 어머니 치료비 때문에 더 이상 협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그녀는 철수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철수야, 정말 고마워. 철수는 유진의 어깨를 토닥였다. 울지마 유진아, 이제는 행복해져도 돼. 그의 얼굴에도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동창회는 철수에게 악몽 같았던 과거를 선명하게 일깨웠다. 하지만 동시에 덮어두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용기를 주었다. 그는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되새겼다. 불의에 맞서 싸우고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그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었다. 김철수는 창밖으로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봤다. 이제야 비로소 그의 30년 만의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